네, 관망세가 짙은 우리 시장입니다. 살짝의 조정이 나왔을 때 포트 안에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넣으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플러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택중 유지투자증권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함께 구상을 해볼 텐데 어떤 섹터를 집중하고 계시고 또 어떤 섹터를 살짝 피하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에는 조선 가지고 오셨고 회피에는 고배당주를 들고 오셨네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 협상의 마지막 돌파구다, 최종 협상 타결의 키다 이런 멘트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조선주가 오늘 매수세 좀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에 띄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한미 협상 전까지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네. 지난주에 봤을 때는 먼저 엔진이 먼저 한번 움직였죠. 네. 엔진이 주간 단위로 좀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엔진을 중심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엔진이 먼저 출발하니까요. 이제 다시 키 맞추기가 엔진을 좀 쉬면서 조선이 좀 올라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엔진 밸류가 다시 차오른 만큼 조선 쪽의 수급 또한 좀 긍정적으로 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미 협상이 지금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죠. 아무래도 일본이 먼저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빠르게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이라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 가장 강력한 한국의 입장에서 큰 카드를 좀 하나의 이제 협상에 있어서 무기로 지금 활용을 하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수급은 이런 상호관세 협상 직전까지 또는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좀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이게 결국에 미국 쪽에 대해서 이 조선을 우리가 카드로 사용을 했을 때 빠른 납기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원가율 또는 이익률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미국에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일부 좀 얘기는 나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시점에서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조선에 돈이 들어올 것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세 관련 노이즈가 있을 때 조선 쪽 좀 더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이 다시금 조선주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조선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회피 섹터로는 고배당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난주까지 사실 금융 좀 좋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지수만 보았을 때는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금융 특히 증권은 여전히 좋게 봅니다만 지금 불확실해서 이제 회피로 말씀드린 이유가 정책이 살짝 뭔가 엇박자가 나는 듯한 분위기가 지난주 한 중순 정도부터 좀 많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회피 섹터로 꼽은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굉장히 친증시 어떻게 보면 친주주적인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당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이 전체 주주를 위한 길이다, 전체 증시를 위한 길이다, 또는 또 한쪽에서는 부자 증세다, 부자 감세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무언가 조금 차등적인 그리고 소득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좀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어떠한 당론으로서 이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동안 정부에서 푸시해왔던 배당에 관련된 친화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딜레이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공배당주를 조금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고배당 관련된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포트폴리오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미 집중해 조선 섹터 들고 오셨고 그 안에서도 조선주도 조선주지만 엔진단 기자재 쪽을 봐야 된다. 탑픽으로 한화 엔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신고가까지 나오면서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왔었습니다. 조선주 특히 엔진단도 이번 주도 봐야 되는 겁니까? 엔진 일단 이번 주로만 보았을 때는 엔진보다는 이전에 원래 갔었던 기본 조선주들 중공업, 오션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엔진이 안 좋다기보다는 지난주에 워낙 그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가는 기간 조정을 거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엔진 다시 보셔도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조선 쪽에서도
기자재가 아닌 다른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쪽들로 보시는 게 지금 흐름상에서는 네. 좋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이제 뭐 하나오션, 하나그룹들 같은 경우는 뭐 필리조선소를 지난해부터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미국 현지에 있는 조선소들을 추가로 인수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인수한 조선소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현지 내부의 이런 생산이나 이런 시설이 굉장히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국내에 있는 조선 기업들이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주에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회피에 뷰티 가지고 오셨는데 뷰티는 여전히 좀 회피 섹터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사실 하이닉스 이야기도 언급을 해줬었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사실 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시세를 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급 계약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가 상단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오늘 포트에 갖고 오신 것 같아서 바로 포트폴리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이번 주는요. 반도체 가 30%, 조선이 30%, 그리고 2차 전지 넣었습니다. 2차 전지 비중 20%고요. 방산도 20%입니다. 반도체가 조선만큼 큰 비중을 태우셨네요. 네, 네. 일단은 뭐 지난주와 비중 유지라는 네. 의견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전히 반도체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하이닉스가 일단 실적이 잘 나왔죠. 굉장히 뭐 분기로 뭐 9.2조라는 그럼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이런 생산 쪽 그리고 뭐 AI 만드는 뭐 엔비디아 포함해서 탑4가 되지 않겠냐 내년에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이익단에서는 탑4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보았을 때 관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뭐 낸드라든지 디램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먼저 미리 선 매입했었던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외형 성장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관세가 이제 이슈가 끝난다고 관세 이슈가 네. 끝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매수세,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없고 오히려 이미 재고로 비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살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2분기 때부터 올해 2분기부터 따라다녔던 이슈가 HBM 쪽에서 내년부터는 경쟁이 좀 심해지지 않겠냐, 삼성전자도 강력하게 참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오늘도 살짝 조정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으로 정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네. 22조 원 규모의 이제 글로벌 미공개 이런 기업 대상으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수주를 22조 원 정도 되는 규모로 꽤나 큰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갭상승을 하기도 하였는데 아직 정확하게 오픈된 건 아닌데 테슬라 쪽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네. 같고요. 아마 이제 뭐 도조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슈퍼컴퓨터 이런 쪽의 수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이제 눌려 있었던 부분이 이제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 이후에 네. 조금씩 격차를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탑픽은 하이닉스이지만 삼성전자도 반도체 30% 내에서 함께 조금 섞어서 가져가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번 주에도 여전히 비중을 같이 끌고 가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조선을 설명해 주셨고 2차 전지를 포트에 새로 편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도 작지가 않아요. 20% 비중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서 보고 계신 종목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네. 종목으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엑소리요. 일단은 탑픽이 네.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도 뭐 물론 이제 재당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밸류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원자재, 탄산리튬 가격이 이제 굉장히 좀 잘 올라왔어요. 그동안 이제 기간적으로 계속 눌려왔었던 원자재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재료 관련된 기업들,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재고 손실을 조금 다시 이제 환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생겼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되는 이유는 ES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 여전히 그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발 밸류체인이 워낙 글로벌리하게 점유율을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유럽 쪽도 사실 이미 중국에 많이 파일을 뺏기고 있는 중이라서 미국에 많이 기대를 해야 되는데 미국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그나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ESS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ESS도 역시 미국 쪽에서 보았을 때 배터리 점유율이 중국이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90% LFP 쪽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대부분 이런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26년부터는 37%에 해당하는 네.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회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미시간 쪽부터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가면서 현지에서 ESS 관련된 이런 소재들을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여파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나 이런 컨센서스가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토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오셨고요. 다음은요, 방산도 포트에 넣어 주셨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모멘텀 호재는 알고 있죠. 그 속에서 이미 다 올라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가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사실 뭐 ETF로 그냥 패키지로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업종 전체적인 리레이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보셔도 좋고 일단 현재로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이 두 개 정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천궁 3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LIG 넥스원이 이를 수주하게 되었지만 개발 관련해서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비슷하게 경쟁 구도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중동 이쪽 지역의 무기 현대화 관련된 사이클에 있어서 이 두 기업들 같이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사는 여전히 봐야 된다.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ETF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말고 10% 정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볼게요. 네, 인터넷 섹터 쪽에서 네이버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좀 기술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밀렸죠. 네. 많이 밀려와서 그동안 상승분들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 금요일에 좀 의미 있게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거의 첫 양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으로서도 가능하다 일단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뭐 영업이익은 컨센보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으나 사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커머스 수수료율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커머스 부분이 영업이익단에서 영업이익률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한 1.5조 원 되는 규모의 GPU 관련된 서비스 사업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쪽의 인사가 현 정부의 좀 주요한 보직에 좀 올라가면서 네이버와 정부 관련돼서 긴밀한 발맞추기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AI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에서의 기대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 하반기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토픽 종목은요, 네이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